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고요. 네. 자, 인생낚시대 오. 자비원.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2강입니다. 좋네요. 저는 인생낚시요. 저도 인생 같이. 자비원은 그 정제가 됐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령식으로보다 좀, 쉬워졌죠. 더 안 어려웠던. 이거 똑같은 이론 적용 가능합니다. 그 디어마르시 이론에 그거 해서 인생 낚시입니다. 기록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방수는 10배 이상 늘었다. 둘 다 이제 조건부 테마들인데, 비슷한 스타일의 테마들인데 그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전 RS군요. 저도 알았어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네. 고양이. 이스맨 같은 데 이거는 통제국 해보신 분께서 이스맨 오리지널이면 통제구역은 저밖에 안 해가지고.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구역이 그 팬텀 인스톨 통제구역을 잇는 테마 중에서 통제구역이 가장 어렵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네. 아 진짜 나네. 자, 제가 통제국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되나요? 라는 느낌이. 디스맨을 고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보편적으로는 디스맨이 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 클리어 타임과는 조금 무관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부터. 그래서 이제 클리어 타임과 좀 무관하게 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의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디스맨이 좀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느낌. 물론 오리지널 버전 기준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타럭과 제이콥. 마우스는 제이콥. 제이콥에 갖다 놨어요. 제이콥. 네, 아무래도 제이콥이겠죠? 네, 이거는 그 타록을 저번에는 약간 그 불량 짐작이 안 돼서 불의의 일격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이콥은 그냥 앞에 와가지고 너 때릴게 하고 때리는데도 못 피해요. 아, 불의의 일격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와서 그냥 너 때릴 거야. 자 이제 하나 둘 셋에 때린다 하는데도 맞아야 돼요. 못 피해요. 그냥 압도적으로 더 강하다. 너 네, 넘어가겠습니다. 좀 압도적인 체급이 좀 다른 느낌? 그 다음 락 페스티벌 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건데 락 페스티벌 올 기준이면 락 페스티벌을 그냥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 부터 락 페스티벌에서 느낀 어려움을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1라운드는 넘어가시잖아요. 그쵸? 이제 클리어 기준까지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느꼈던 어려움, 다음에 느꼈던 막막함. 그러니까 사실은 락 페스티벌이라는 게 뭐 클리어 기준에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클리어 기준만 있어가지고 락 페스티벌에 그럼 그 테마의 의미가 있냐면 없는 거거든요. 뒤에 있기 때문에 락 페스티벌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뒤에 타면을 60분 만에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설정을 해놨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두 타임을 잡았을 때 그 뒤에 락 페스티벌을 이제 뒤에 끝까지 다 진행을 하는 경우는 보통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어렵냐? 저는 세 타임을 잡아도 락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 공감합니다. 그러면 저도 락 페스티벌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그래서 저는 고백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락 페스티벌 그냥 우승시키고 우리 2위 뽑기 해야 돼요 지금. 아, 글쎄요. 일단 계속 한번 가볼게요. 블랙룸이 네. 있잖아요. 블랙룸과 태초의 신부가 있는데, 전 블랙룸이요. 저도 일단 블랙룸이에요. 네, 블랙룸이고 태초의 신부가 아무리 어려워봐야 이 테마의 어려움은 가이드를 주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가이드는 분명히 충분하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쉬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문제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의 입력 방식이나 이런 외부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으로 어려운 건 블랙룸입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다. 네. 사이코메트리 감독판과 시간이 멈추는 마음. 저는 쌈의 쪽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시분마 이거 시프트잖아. 시프트예요. 맞네. 시프트 빼잖아. 시프트로 짜라란. 네. 그 시프트다. 시프트. 저 시프트요.
시프트죠? 네, 시프트죠. 네, 시프트와 번복판이면 시프트일 것 같고요. 저도. 자, 이거 편집할 때 계속 다 시프트로 얹어줘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플랜 대 악몽. 오. 아니, 이쯤 되니까 뭐 얘네 어차피 다 제이콥한테 맞아서 떨어질 건데 왜 여기서 굳이 고르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아무나 네. 한 번 더 사냐 마냐인데 네. 사냐 마냐에선 저는 그나마 이케플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악몽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탱이 같다고 칠게요. 이스케이프 플랜도 가고 탱이 악몽도 같다. 그러면 악몽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나는 문제 있어요? 딱히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악몽 안 해봐가지고. 아 맞네. 악몽 안 과장님 해봐가지고. 어떠세요? 이거는 약간 자잘하게, 약간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악몽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건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악몽이 좀 더 짜증났어요. 확실히 짜증은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네. 되게 하기 싫게 만드는 약간 그런 이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그 방탈출 난이도를 조절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스케이프 플랜과 거 악몽을 했으면은 이스케이프 플랜이 더 어렵다고 했을 것 같은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들어가서 악몽과 이스케이프 플랜을 했으면은 악몽에서의 그 여러 요소들 때문에 그 문제 풀기 집중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악몽을 올리겠습니다. 타겟 대 사근역. 저 사근역. 전 타겟을 안 해요. 사근여죠. 이건 사근여죠. 이건 사근이죠. 타겟은 되게 명료해요. 가이드 정말 잘 줬어요. 워터파크식인데. 디코이 대 축제바. 저 디코이. 오. 전 축제바 한 두 문제 힌트 쓰면 다 그냥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디코이는 두 문제보다 좀 더 많이 써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디코이는 또 근데 힌트를 안 쓰고 나올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축제바는 힌트를 안 쓰고 나오기가 되게 어렵죠. 이거 약간 그 죽제바 난이도가 어떤 그 비대칭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저희가 지금 이 후보군을 뽑을 때 어떤 그 평점 컷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 꽃길류 어려움 테마들만 골라놨었기 때문에 그 다른 테마들은 갖고 있지 않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 난이도가 어려운 별로인 테마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축제바 이거 자체는 약간 그 비대칭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싸우는데 막 혼자 공중 유닛이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의 혼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디코인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인 어려움을 봤을 저는 때. 그럼 저는 일단 재즈바로 할게요. 2대1로 그러면 디코이로 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올라갔을 때 약간 그림이 디코이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게이트와 동창회. 어렵다. 결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요구를 하는 그게 있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동창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특정 문제들이 막 저는 좀 악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동창회는 문제가 그렇게 악랄했냐 하면은 그거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구성이 더 악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이 저는 더 악랄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가. 너프 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게이트요. 저는 약간 그 테마 안에서 어렵다라는 느낌을 동창회에서는 못 받았어요. 그냥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재밌다 하면서 끝났어요. 게이트는 어려웠어요. 저도 게이트가. 네, 2대1로 게이트. 아임모스와 헬퍼. 헬퍼가 여기서 드디어 첫 등장. 하네요. 문제 방작과 이제 비와 내전이네. 비와 내전. 헬프가 사실 헬프도 진짜 어렵긴 어려워. 왜냐면은 그 병렬 그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병렬 그게 굉장히 서로가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인원도 인원이지만 서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클리어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모스는 문제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좀 어렵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아이머스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올려도 아마 뭐 락 페스티벌 이런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자, 갑시다. 네, 그런데 헬프랑 비교하면 아이머스. 오케이. 레드랑 알더 픽서. 아, 또 나밖에 안 했구나. 잠깐만. 이런 경우가 있네. 이거는 좀 그런. 어, 레드가 어떤 어려움인지 제가 모르니까 또 알더 픽서를 이제 하지. 근데 이게 묘하게 그 두 개 카페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묘하게 닮았어. 두 테마가. R이 닮았어요. 약간 느낌이 닮았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보다 알더 픽서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 왜냐면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많은 걸 다채로운 거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이드도 적고요. 그래서 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를 주거든요.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가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알더픽스는 그게 상대적으로 더 적다. 그래서 저는 알더픽스로 가겠습니다. 평화 대 오버킬. 평화의 오버킬. 평화의 오버킬. 저는 오버킬. 과전님은요? 체감상으로는 그냥 오버킬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버킬을 이상하게 좀 어렵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자신이 없네요. 오버킬이라서. 네, 저는 오버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평하지만은 2대1로 오버킬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코멘트를 지금 더 얹기가 좀 애매한 테마들이에요. 뭔가 좀 명확한 누가 확실하게 얘가 최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럴까? 비교 기준이 이제 좀 더 흐려지는 느낌인데요. 비교집이 흐려진다기보다는 뭔가 앞에서 제이콥 같은 애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뒤에 약간 애들을 뭐 아무나 올려도 크게 이상 없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죠. 자, 오버킬 갈게요. 그렇게 근데 되고 있어. 확실히 어렵긴 어려운데. 네. 나중에 토너먼트에서 이제 막 태양이 나올 걸 알고 있는데 이 전구랑 저 전구랑 누가 더 갈까 막 이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이거 포스터 되게 글씨락치랑 이거 비슷하다. 오. 디스토피아. 이건 전 디스토피아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 가지수가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디스토피아 방이 몇 개야? 소우도 되게 난해할 수 있기는 한데 홀프님 테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웠나? 근데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리스트에 네.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테마야. 자, 밑에 감사해야 돼. 짜증나. 팀 받네. 아니, 팬이에요,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다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토피아랑 소우. 어렵네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소우 고를게요. 디토도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그냥 실제로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공포도를 제외하면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서 이렇게 고생할 만한 사람들은 소우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 같은 문제 어렵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소우가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시죠. 코리안 테인드 유전. 저 유전이요. 유전. 코타는 정상적이었어. 유전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거를 의도했잖아, 제작자.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 문제가 비정상이다를 의도한 거라.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보여주려고 테마를 처음부터 기획에서 그렇게 나왔고 기획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전이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약간 비대칭 능력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 서로 이제 칼 들고 다 싸우고 있는데 이제 소매에서 이제 약간 총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유전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과자님은 어떠세요? 어렵기는 유전이 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유전은 정말, 김계님이 문제방을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약간 이렇게 되게 감탄하면서 했었어가지고, 비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유전이 어떤 문제방의 어떤 최정상이었다고 봤어요. 정상적이야.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다기보다 너무 맛있었어. 못 고르겠는데 저는 포타도 유전 너무 어려워. 근데 둘 다 유전하긴 했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거의 비등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유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프트 대 오버킬이야. 시프트 대 오버킬이니까. 자꾸 실감이 오르. 자꾸 시범마가 오르. 시프트 대 오버킬? 어떡하지? 시프트 눌러야죠. 시프트 눌러야죠. 하필이면 시프트를 실수해버려가지고 끝까지 올라갈 건데. 오버킬은 이쯤에서 퇴장해도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세상에도 젖잘싸 8강까지 올라왔다면 굉장히 그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진운도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맞아요. 네,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네, 그 시프트가 멈춘 말 가겠습니다. 네. 들어. 악몽대 저 뭔데? 디코이. 저 디코이요. 악몽 진짜 애매하긴 한데 디코이가 조금 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잘 만든 꼬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꼴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해준 테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문제도 좀 더 다채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그 생각을 해야만 했던 그런 테마였던 것 같아요. 저도 디코이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악몽보다는. 게이트와 유전. 오.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느낌파로 가야 돼. 야, 이건 느낌이다. 뭔가 명확하게 이거를 근거를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전이 조금은 더 어려웠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호흡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중간중간마다 계속 커트를 해줘가지고 뭔가 그 빠르게 쿡쿡쿡쿡 해야 되는 게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테마 특성상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게이트 쪽이 좀 더 약간 그 헤맬 수는 있지만 음. 게이트는 좀 헤매도 돼. 맞아.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약간 그 스케일은 사실 문제 수가 엄청 많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좀 헤매도 돼. 그래서 헤매기는 게이트가 좀 더 헤맬 수도 있는데 게이트는 원래 헤매도 괜찮아. 근데 유저는 문제 수도 엄청 많아가지고 헤매면 헤매면 끝이야. 맞아. 공감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유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았으니까. 네, 문제 수가 엄청 많아서 유저는. 네, 그러면 유전 가겠습니다. 채팅 시청자 수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설정해야죠. 자, 다음이 시청자 39명. 오, 대박. 저는 제이콥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뭔 말인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디스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화이트룸과 디스맨이 저는 약간 그 방탈계의 어떤 문제 계열의 역사에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시발점 같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챕터의 첫 장이 올 수 있을 만한. 네, 소위 말하는 약간 그 마키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마키 스타일이 이제 그 한번 이렇게 변형이 된 그러니까 사실 그 마키 스타일이라는 게 되게 그 방탈출에서 쓰기 좋고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범용성도 높고. 정석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룸에서 어떤 그 만들었었는데 디스맨에서 다시 한번 그걸 만들었어요. 굉장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어떤 그 문제 적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풀리고 누구나 답을 들었을 때 납득이 가능한 뭐 엄청난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싱겁지 않게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 테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스맨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 나오는 소위 꽃길류 테마들이 이 디스맨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화이트룸 네, 그러니까 이후의 테마의 문제들은 사실상 화이트룸의 그 기출 문제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테마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디스맨 이후의 테마들은 확실히 디스맨 그 S의 그 기법의 문제들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냈었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수많은 테마들을 그러니까 화이트룸이
강타를 요즘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이제 익숙해진 유형이라서 더 쉬워지는 것처럼 디스맨도 좀 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디스맨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법을 사용한 다른 템을 안 만나고 디스맨을 맨 처음으로 해본 사람들은 디스맨 초기에 해봤겠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신선하지 않죠. 또 다시 다들 비슷비슷하게 쓰니까. 네, 물론 지금 이거는 그냥 디스맨에 대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말한 제이콥인 거예요. 가는 길에 약간 헌사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제이콥입니다. 이거는 뭐 알더픽스랑 했었어도 블랙룸일 것 같아요. 저는 블랙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랙룸, 그러니까 알더픽서는 할만했어. 알 수 있었어. 다 풀 수 있었어. 이제 대진음이 되게 좋네요. 진짜. 근데 블랙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한테 다시 시간을 주더라도 못 풀었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듭니다. 블랙룸. 저도 블랙룸. 일단 아이머스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새로움에 대한 약간 만약에 테마가 딱 이제 나왔을 때를 가정해보면 오픈러시가 이어질 때 그 사람들이 만났을 만한 그런 새로움에 대한 거라면은 인생 낚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이모스도 가고 인생 낚시도 갔다라고 치면은 아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었겠지만 인생 낚시는 똑같이 못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이모스는 그래도 조금 더 기출형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사용됐으니까 사실 뭐 기출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물론 기믹 같은 게 뭐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려울 만한 문제들은 뭐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인생 낚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우 0kg랑 락페스티벌. 페스티벌 우승 시키자니까요. 그냥 이름 뽑기 하자니까요. 락페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락페를 일단은 여기서까지는 그래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가 소우기 때문에. 아하,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긴 한데, 그리고 소우가 딱 8강에 딱 적합한 상대예요. 8강. 8강에서 떨어져도 딱 적당한 상대이기 때문에 8강까지. 그렇죠. 8강까지 딱 올라가기 좋은. 이렇게. 이게 좀 약간 결이 많이 달라가지고 어렵긴 한데 저는 RS룸 스피드런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그녀는 정말 테마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면은 원래 방탈러로서 잘 하지 않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수품 막 이리저리 모든 걸 다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더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은 힌트를 찾고 더 많은 거를 더 깨우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S룸은 내가 몰입을 하던 말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딱 그런 느낌입니다. 모르면 못 풀죠? 딱 이거야. 시도할 수도 없어. 그냥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딱 봤을 때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사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약간 진짜 짐작하기가 어렵네요. 왜냐면은 이게 두 개를 했던 시기가 너무 달랐나요? 플레이할 당시에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경험 밑에. 이게 10배가 넘게 차이 나거든요. 이게 완전 박린이 때 했던 사라진 그녀랑 스런 할 때는 1500방 넘었던 것 같은데 사라진 그녀 아마 150방도 안 됐었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노인트로 깨는 거는 비슷하게 어렵다고 치면 힌트를 쓰고라도 깰 수 있는 걸로 비교하면 스런이 더 어렵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스런은 힌트를 써도 못 깰 수 어렵죠. 있잖아요. 시간 안에 깨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스런 쪽으로 좀 더 끌리네요. 네. 수런을 했고요. 인생 낚시 때 디코이. 디코이가 좀 더 약간 상위 호환인 것 같은 느낌. 인생 낚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디코이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변형된 문제들은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는 없었어. 근데 인생 낚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 낚시가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은 이유 때문에 인생 낚시가 더 좋은 테마고 더 재밌었다는 맞는데 더 어려웠다는 모르겠어요. 음, 저는 인생 낚시에 디코이. 분명히 못 봤던 문제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디코이 픽. 디코이피. 네. 거의 다음은 시프트와 유전. 시프트와 유전. 김계님 그 4강까지 되게 수고하셨고요. 아, 근데 시프트가 진짜 어렵긴 한데 유전을 6시간짜리로 만들면 이런 시프트가 아닐까? 그냥 시간으로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유전을 6시간짜리로 만들었다 하면은 시프트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 참고로 저 시프트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가 더 세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시프트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거니까.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그냥 시간을 끌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여기서 끌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은 시프트가 분명히 있어요. 시프트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실제로는 비슷한데 약간 그 밀도는 비슷한데 시프트 쪽이 분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은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실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저는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자유투다 하면은 이제 한 번 딱 던져서 넣으면 되는데 뭐 시프트 같은 경우는 한 4번 연속 넣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 이해됐습니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 너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시프트가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하나 편집하셔야 돼요, 시프트. 본인의 업보예요, 라펠이 오케이. 불량룸이면, 와, 이거는 근데 나는 적절하게 붙었다 생각해, 지금. 딱 적절하게 붙은 것 같아. 잠실에 아주 그냥 맹주들이. 잠실의 맹주들. 잠실의 4개 대 잠실의 마스터키잖아. 잠실의 맹주들. 잠실 4개 대 잠실 마스터키 둘 다 문제방이고. 저는 여기에서 블랙룸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납패 기준을 1시간 내로 모든 걸 다 클리어하는 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2시간 내로 클리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기준이 없고. 기준은 딱히 네. 없는데, 그러니까 느낌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 페스티벌의 문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어요. 테두리 안에 있어요. 블랙룸은 테두리가 없어요. 지금 저 뭐가 새로 벽 넘어 어딘가로 넘어가잖아 지금 저 포스터가 벽 넘어 어딘가로 넘어갔다 왔어 지금. 저기 바다에 물 한번 적시고 왔어 지금. 근데 확실히 블랙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챌린지방이라는 건요. 조금 더 시간 제한에서는 자유롭다. 시간 제한에서는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죠 네. 챌린지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블랙룸은 너무 쪼들리고 비슷한 화이트룸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유출을 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건 블랙룸.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줬던 것 중에 디스맨을 이제 지금 나온 테마들을 되게 많이 하고 가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블랙룸은 지금 많은 테마를 하고 가도 어려울걸? 저는 사실 이거 두 개 비교하면은 사실 오른쪽에다가 뭐 이 64개, 63개 중에 뭘 갖다 놔도 락 페스티벌이랑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블랙룸을 저는 좀 약간 특별한 환경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약간 그 블랙룸이 좀 더 덜 충격적으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락 페스티벌을 뭐 2시간 기준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꾼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블랙룸은 사실 시간 안에 노이즈 클리어는 물론이고 꽤 시간을 많이 남기고 깨는 팀들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죠. 락 페스티벌은 그냥 전멸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불가능하죠. 해. 저는 진짜 약간 블랙룸은 제가 그 블랙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되게 잘 알고 있어서 하는데 이게 보호님이 그 만들 당시에 되게 나쁜 문제를 하나를 보고 나서 이런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어야 됐는데
와, 문제를 이렇게 내도 되는구나. 이걸 약간 그 느껴버리셨어요. 그때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교사로 삼아버렸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타산지석으로 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를 약간 깨달아 버리셔가지고 그거에 되게 감명 깊게 그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런 유형을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그 종이방탈 스타일이죠. 그쵸. 그 그런 거를 또 저는 워낙에 좋아하고 또 이렇게 늘 약간 익숙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잘하시니까. 당해봤었기 때문에 좀 더 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블랙룸을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랙룸이 이제 쉽게 만들어진 방이라는 컨셉을 달고 나왔는데 그 쉽게 만들어진 방이라는 컨셉이 없을 때 원래는 블랙룸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화이트룸이랑 스토리가 이어지는 감성 테마였어요. 그런 느낌이 맨 있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네. 근데 그거를 완성을 했는데 이게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 그리고 화이트룸을 하고 와야만 알 수 있는데 하고 와도 화이트룸 플레이 했는데 화이트룸 스토리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 블랙룸 올 때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엎어서 만든 게 그 쉽게 만들어진 방 컨셉이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막 바뀌고 하긴 했는데 또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성 테마이던 시절에 블랙룸을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 쉽게 만들어진 방으로 바뀐 뒤에 갔을 때도 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쉽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저는 블랙룸이 그렇게까지 어렵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어렵긴 어려운데. 자, 근데 네,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1대1이니까 제이씨님이 좀 존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블랙룸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블랙룸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특별한 상황에서 음. 좀 더 덜 어렵게 느꼈나 보다 하고, 예, 존중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룸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전혀 어떤 걸 몰라도 사실 뭐 매치업이 제이콥이랑 이상한 둘이 거 붙겠지만, 이상한 거 없으니까. 시프트랑 제이콥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스런 대 제이코? 그런데 제이콥. 저는 제이콥. 전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이콥이요. 진짜?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스런보다 어려워? 제가 와, 진짜 궁금하다. 제가 그 제이콥의 제가- 문제를 제가 트런이랑 제이콥을 할 때, 약간 그 스스로의 퍼포먼스를 평가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 테마 잘했다. 아, 이 테마 좀 못했다.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스피드런을 할 때와 제이콥을 할 때 비슷하게 잘했는데 스피드런이 30분 정도 남았나? 하여튼 되게 시간이 꽤 남았어요. 꽤 남고 네. 노인트를 했는데 제이콥은 몇 초 남았어요. 진짜 기억이 나는데 1분 절대 아니었고 몇 초 남았어요. 몇 초. 네, 몇 초 남았어요. 그때 심지어 그리고 같이 간 사람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제이콥 워커님이랑 갔던 것 같은데 네, 워커님이랑 가고 막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저희 약간 포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기할 정도. 네, 실패했다. 약간 딱 막혔는데 아 실패했다 하면서 그냥 힌트 쓸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힌트를 안 썼던 것도 지금 힌트를 써도 늦어. 지금 힌트를 말하는 써서 시간이 끝나. 해가지고 풀이를 듣고 풀면 이미 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시간이 안 남아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그래가지고 힌트도 못 쓰고 그냥 아 실패했다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풀이가 떠올라서 풀고 나갔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2분 정도 더 남아 있었어서 실패를 안 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끝나고 한 2, 3분 지났겠다 싶었는데 막 시간이 1분 안쪽에서 막 40초, 막 30초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즐거워하면서 뛰어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소리 지르면서 30분대 뛰어나갔는데 30분 제이콥이 더 대 어려운 것 1초면 같아요. 네, 비슷하게 했어요. 저 진짜 스런 할 때나 제이콥 할 때나 퍼포먼스는 비슷했어. 근데 스런은 30분이 남았는데 제이콥은 30초가 남았어요. 제이콥 가시죠. 이게 제가 문제를 그때 복귀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한 2시간 넘게 했어요. 이거를 이 2명이서 들어가서 2시간 넘게 했는데 뭔가 하나하나 복귀해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톡이 있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톡이 있다. 뭐 하나 쉽지 않은.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매니아들 무슨 그러니까 숱하게 문제를 많이 본 매니아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이콥이 굉장히
RS 그 스피드런 뚝딱 뚝딱 하면 이렇게 하나씩 넘어갈 수 있잖아요. RS 스티드럼은 이제 그 막히는 부분이 석이 있을지언정 안 막히고 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니까. 제이콥이고요. 4강이네요. 블랙문과 시프트. 블랙과 시프트? 오. 이제부터 고르기 너무 어려웠어. 저는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시프트를 훨씬 더 힘들게 하긴 했는데, 근데 시프트도 그거였어가지고 테스터 버전이고 막 그랬어서 근데 테스터 되게- 버전이긴 했지만은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줄어든 분량 정도라고 하긴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프트일 것 같아요. 시프트가 사실 탈출이 어렵진 않아. 그냥 거기는 탈출을 다 도와줘요. 네. 끝까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 가이드를 해주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 방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 테마를 끝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을 조성해주는 데 비해서 테마의 어떤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테마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자신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직면해가지고 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시프트에서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둘 다 한 4인 팟을 구려서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뭐 머릿수가 많으면 오히려 이제 어려운 테마를 하는데 좋잖아요. 4인 팟을 구성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능력치가 요구되는 건 시프트. 그러니까 테마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시프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두 분 선택에 맡기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시프트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시프트인가요? 아니 저는 블랙룸을 고르겠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시프트가 더 힘들었던 건 맞는데 블랙룸은 제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환경에서 했고 시프트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시프트 블랙룸이 실제로 테마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고 그냥 테마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프트의 경우는 이제 약간 그 테마에서 6시간이라는 분량이 주는 그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탈출이라는 테마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6시간을 방탈출을 하면은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 말로는. 왜냐면 이게 오늘 탈출이랑 시프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다른 거는 오늘 탈출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넉넉하다. 시프트를 제가 했던 버전에서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 6시간 테마, 그땐 5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6시간 테마라고 했을 때 이게 60분짜리 테마를 빨리 나오면 막 10몇 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60분짜리 테마를 2만 원을 내고 가서 10몇 분 만에 나오는 거랑 6시간짜리 테마를 6배의 돈을 내고 가서 1시간 몇 분 만에 나오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네, 사실은 10몇 분짜리 테마 6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느낌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제작자분들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프트가 6시간, 뭐 5시간 테마인데 누군가가 막 2-3시간 만에 나온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분량이나 이런 면이 정말 약간 피토하게 많았는데 그거를 3시간 만에 깰지도 모르겠다 싶은 약간 걱정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시켜봤는데 다들 6시간 만에도 못 나오고 다들 피를 토하더라. 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많이 조절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고 나서 조절을 되게 많이 하셨고 어떤 그 가이드 추가는 물론이고 어떤 그 도와주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테스터 때는 뭐 절대 먼저 도와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막히면 그냥 풀 때까지 계속 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의 시프트는 제가 했던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블랙룸을 픽을 한 겁니다. 테마 내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테마의 그 하나의 일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갔을 때 이제 테마를 끝까지 즐길 수 있는 시프트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적어놔야겠어. 네, 시프트 이제 떨어질 거니까 블랙룸 가시죠. 오. 왜 블랙룸 2개 나왔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판단을 못하긴 하지만은 어차피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프트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프트 대 블랙룸 1대1이잖아 지금. 근데 나는 시프트를 안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설명을 들어보니 확실하게 설득이 블랙룸 쪽이 더 잘 된다. 설득이 블랙룸 줘서 좋았다. 넘어가겠어. 그리고 저거를 더 이상 보기 싫어. 빨리 지워. 그치. 자, 그 다음이 제이콥과 디코이. 제이콥이죠. 제이콥이. 네, 넘어갈게요. 제이콥이죠. 그럼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아니 아, 근데 블랙룸하고 제이콥 그러니까 약간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될 줄 알고. 얘네들이 재밌는 테마 중에 제일 어려운 애들이네요. 재밌는 거에 마지노선에 있는 테마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뭐 재미없어. 저는 제이콥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은 사실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블랙룸은 대진운 때문에라도 약간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 어려운 걸로 따지면 제이콥. 어려운 거. 제이콥과 블랙룸. 네, 어렵다. 어렵다. 네. 이게 둘 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60분 성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조건에서 가능하죠 지금. 네. 그러면 어렵다. 제이콥. 블랙룸이 분량은 더 많거든요. 대신에 그만큼이나 또 그 무난한 문제도 많아요. 제이콥에는 무난한 문제 하나도 없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러면은 블랙룸에 있는 안 무난한 문제의 개수와 제이콥에 있는 문제 총 개수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럼 어느 쪽이 맞냐? 이쪽에서 만약에 블랙룸이랑 둘이 비슷하면은 약간 추가로 시간만 더 잡아먹는 거니까 블랙룸이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안 그럴 수 무난한 있죠. 문제 개수가 똑같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무난한 문제를 더 끼얹었다고 해서 테마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니까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어렵다. 저는 제이콥으로 많이 굳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이콥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블랙룸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그래도 약간 절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의 절반 정도는 반은 화이트룸의 연장선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뭔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에서 조금 뭔가 다른 테마하고 이 블랙룸이 좀 더 특별하게 어렵게 만드는 구성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이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풀 수 있고 막 그런 게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이콥에서 살짝 그 분량을 유출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문제야. 네, 뭐 이게 스포가 아닐지 스포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반짜리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은 반짜리 나가지고. 네, 방과 방 사이 걸친 에어컨.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분량 유출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둘째 치더라도 그건 제일 더 어렵다고. 확실히. 과장님 최후의 결정해 주시죠. 젠장. 정당하게 노인트를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 안에 나오는 팀이 블랙룸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제이콥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제이콥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승이니까. 어려운 테마 꽃길 중에 나름 이제 평이 좋은 테마 중에 가장 어려운 테마는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이다. 특기 중에 아. 장기 고생하셨습니다. 제이콥이네요. 제이콥으로 나. 이게 이렇게 되네. 저는 약간 제이콥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락페스티벌 이런 거를 생각하셨.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우승할 거다라기보다 약간 제이콥의 등장 자체가 되게 의외였어요. 약간 제가
입고지됐던 애인 것 같아요. 딱 등장하는 순간 그리고 그 채팅에서 말 나와가지고 아 맞다 제이콥이 있지 하는 순간 약간 하면서 약간 이게 진짜 그 이상형 월드컵으로 붙여보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 같다. 예, 붙여보지 않았다면 그냥 꽃길류 테마들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뭐 있어라고 했을 때 제이콥이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은 약간 잊혀진 그런 느낌. 근데 그 떠오르지 제이콥이 않았어요. 된 게 생각보다 좀 저희는 이 컨텐츠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이콥 해본 사람 진짜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방탈로 중에 그러니까 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지방의 어떤 그 비수도권의 어떤 그 방탈출 테마들이 사실 광주, 대구 아니면 이제 사실상 거의 갈 의미가 거의 없는데 제이콥이라는 테마가 강원에 있어주면서 강원도도 갈 이유가 있다. 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강원도 원래 관광지로 유명. 그러니까 방탈출로로 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과장님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아, 네,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생각보다 64개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테스트로 했거나 아니면 안 해봤거나 해서 돈 낸 테마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탈에서 돈을 적게 쓴 건 아닌데 참 의외로 참 돈 쓴 테마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신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최근에 어려운 테마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좀 놀랍긴 해요. 최근에 어려운 테마가 진짜, 네. 그러니까 그냥 기존 그러게요. 지금의 테마들은 확실히 다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테마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완전 흑길 대전 하면은 진짜 막 수원 진짜 방탈출단들 여고계나 뭐 백백교 뭐 야마계 근데 진짜 흑길 대전을 하면 그냥 답이 안 나와요. 흑길 대전은 어떻게 아니,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아무도 못 푸는데 이 문제가 뭐가 더 어려운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어차피 아무도 못 푸는데. 적어도 풀 수 있게는 만들어 놨어야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 흑길 대전을 하면은 약간 실제 그 대전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나왔을 때 이 썰푸는 맛. 아 진짜 이 테마도 미쳤죠 하는데 옆에 테마도 미쳤어. 그래가지고 막 아니야 이게 더 심하단 말이야. 이렇게 안 주장해야 돼. 나와, 막. 그냥 미친 테마 리스트로서의 이제 어느 기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상형 월드컵이. 네. 네. 약간 그 네.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약간 그 예전에 그 다 한 분이 이제 그 미친 테마 월드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그 미친 테마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아마겟돈이랑 이제 부산 이스케이프 박물관 박물관이었나? 네 부산 이스케이프의 박물관 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결승을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뭐 여튼 뭐 이 그런 테마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어떤 난이도가 아니라 어떤 그 종이방탈출의 난이도를 자꾸 그 평가할 때 저희가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크게 입을 것인가. 난이도하고 상관없어. 뭐 클리어를 뭐 시간 제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걸 플레이를 했을 때 이 플레이어가 마음의 멘탈 데미지를 얼마나 많이 입을 것이냐로 이제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기준을 딱 놓고 그 미테마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그것도 꽤 재밌을 것 같네요. 이 테마에서 이 테마는 나는 항복하지 않았다. 근데 이 테마는 네. 내가 항복을 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그렇죠. 있겠고. 약간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뭐 운 좋았다 이런 거 다 고려하고 그냥 괜찮아. 그래도 돼. 그냥 그 당시에 내가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가만 가지고 지길 괜찮을 것 잘했다 같은데. 이런 테마들 재밌을 것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안 한번 그거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이콥이 가장 어려운 테마에 꼽혔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이 한번 약간 보여주세요. 쉬운 테마 중에 제일 어려운 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아 재밌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갈만한 테마 중에 가장 어려운 테마였고요. 자, 저희는 한방연 한국 방탈출 연구의 시희썸이었고 제이씨 여기는 도림이에요. 아이고 도림이 안녕히 계세요. 너무 귀여워. 으아.